자, 근데 난 정의당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에? 검수완박 할 때는 민주당이 붙어가지고 중재한답시고 했다가, 에? 검수완박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입니다. 진보정당이 반대해야 되는 법안이에요. 독일에서도 아우디 같은, 독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거대 자본이나 정치 권력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합니다. 독일은, 프랑스는 검사가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그 순간 수사권이 경찰에서 검사로 넘어갈 정도예요. 검찰에 무슨 수사권이 없는 나라가 어딨어. 수사 통제권과 수사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없애가지고 이득 보는 건 강자들입니다. 재벌, 정치 권력들. 그때 뭐 했어요? 같이 줄줄이 따라가서 찬성했죠. 근데 이번에는 또 김건희 특검은 또 찬성을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어요. 예, 화면, 뉴스 화면 그냥인데, 자, 그 정의당이 50억 특검, 50억 클럽 특검을 띄웠어요. 50억 클럽 특검. 50억 클럽 특검 만만한 거예요. 그건 국민의힘에서도 뭐라고 못해. 그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돋보인다고. 자, 근데 김건희 특검, 그 특검 둘 다 하면 되지.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은 검찰이 어느 정도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봐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이상한 논리는 검찰에 먼저 촉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 김건희 수사를. 아니, 50억 클럽은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부릉부릉 시동 걸어가지고 특검 가잖아요. 근데 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지? 검찰이 움직일 기미도 없는데 한동훈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일반론적으로 아예. 근데 뭐 거기다 대고 자시고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근데 정의당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에? 이재명 철저 수사, 김건희 특검 도입 이렇게 현수막에 못 거는 정당이 무슨 제3정당이에요. 그거 뭐 하려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자,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비어있는 광활한 공백지대가 있습니다. 아까 소타임 씨가 얘기했던데 치면 저 사람들도 극우에 해당하나 모르겠는데, 자,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2월 6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개요 다 띄워드렸죠.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되느냐? 찬성 55.9, 반대 글씨가 너무 작다 이거. 찬성 55.9, 반대 34.6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도입해야 되느냐? 찬성 66.4, 반대 24.9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36.9%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21.8%가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무당층이 이 조사에서 40% 가까이 나왔어요. 40%. 노아님은 이게 가까이서 보는 게 안 되죠. 노아님 내 이렇게 보겠지. 이렇게. 헷갈리나? SBS 넥스트 좀 내가 헷갈리겠다 내용이. 자, 근데 이 조사를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국민의힘 지지층의 비판적인 사람이 민주당 지지층의 비판적인 사람보다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 있어요. 국민의힘 30.7%,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은 23.4%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무당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찬성률이 20% 조금 넘은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 먼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신당이 창당이 되면 일단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네. 그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신당은 없지만. 자, 근데 무당층 40%에 달하는데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51.6%, 김건희 특검 찬성이 74.4%예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 사회에 이재명 철저하게 수사하고 김건희 특검 하자는 사람들이, 둘 다 하자는 사람들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두터운 층이 있는데 김건희 수사와 이재명 수사 모두의 힘을 실는 이 층이 대략 산술적으로 주먹구구로 계산을 해도 한 20%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어.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정의당은 뭐 하는 거예요? 정의당은 검수완박할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붙었다가 정작 국민 지지가 높은 김건희 특검 해야 될 때는 글쎄 뭐 이러고 있어요. 아유 그만해. 그럴 거면 뭐. 제가 안 그래도 요번 주 주말에 정의당의 청년정의당 쪽에 발제를 하러 갑니다. 토론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신당론자로 거기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신당과 정의당의 차이가 뭐냐, 괴리가 뭐냐, 요 얘기하러 가는데 김건희 특검 문제 터져가지고 내가 또 화가 났네. 내가 작년에도 정의당 작년에 했었어야 돼. 특검 얘기는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더 치고 나갔어야지. 왜 치고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에 갭이 있죠. 예, 김건희 특검 찬성이 이재명 체포동의 찬성보다 좀 높습니다. 둘 다 과반이지만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번 대선에는 이재명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되었을 것이다. 이재명이 대장동 의혹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60 몇 %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되었을 것이다는 50 몇 %였어요. 자, 근데 그때는 60 몇 %였는데 지금 50 몇 %예요. 이재명 관련 여론이. 왜 그렇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재명은 여당이었다가 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조금 봐주는 거야, 국민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하는데, 대통령 쪽은 왜 수사 안 하는데, 이거예요. 자, 그럼 뭐다? 자, 정의당이 착각하고 있는 게 김건희 특검이 이재명 방탄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꾸로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도입이 되면 이재명 방탄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김건희는 수사 안 하면서 왜 우리는 하냐라고 하는 그 방탄이 하나 무너지는 겁니다. 이재명을 패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고. 노무현은 자기 측근 최도술 안희정 잡혀갈 때 놔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이 찻대기로 몰려가지고 엿댔지 않습니까? 탄핵도 찻대기당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노무현이 우리 다 죽이겠다 이러다가 그게 연장돼서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수를 더 벌인 게 한나라당이었죠. 노무현은 자기 측근이 처벌되는 걸 막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크게 베어버린 겁니다. 살을 내주고 칼을 베어버린 거예요. 국민의힘 그거 못하잖아. 국민의힘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주도하잖아요. 이재명은 내리막길입니다. 그냥 못하잖아. 국민의힘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 왜 안 해? 이제 파장이야. 한국 정치는 이제. 저는 뭐 이대로 가면 저는 뭐 다음 총선 때 투표 안 할 겁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고성국 TV에서 했다고 하는데, 근데 고성국 TV에서 했다고 해서 믿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거 개요로 안 갖고 와가지고 또 불러야 되나? 네, 여기에 보니까 김기현 41%, 안철수 27, 뭐 이런 나오고 천하람 13, 황교안 12,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리 한번 내기해 봅시다. 내기. 자, 내기해 봅시다. 이 4명의 후보가 몇 %가 나올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따가 입력 쭉쭉쭉 해주시면 나중에 채팅창에 남으니까 예, 그거 한번 내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최고위원까지 예측을 해봤어요. 최고위원까지 예측을 해봤는데, 자, 내가 한 얘기가 이제 그 펜코에 올라왔어요. 펜코 오늘 좀 한 대 맞아라. 자, 김수민 전당대회 전망 공덕 포차, 요거 한겨레 TV에서 제가 말한 건데 저도 근거 자료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파 구조가, 당내 구조가 계속 바뀌어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친뭐 비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파가 옛날에 민노당의 뭐 자주파 얼마, 평등파 얼마, 이것은 계산이 가능한데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양당은 이렇지 않아.
미국 양당은 샌더스파, 바이든파 대충 있어요, 데이터가. 근데 이거는 없어. 이게 내가 마침 이상한 거라고 봤어요. 최강두사님, 김기현 45, 안철수 27, 천하람 18, 황교안 9 하셨는데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저는 김기현 46, 안철수 30, 천하람 16, 황교안 8 일단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은 제가 조수진, 김병민, 정미경, 김재원 이렇게 된다고 봤어요. 근데 민영삼이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 거기에요 저한테. 저는 친윤 비윤 뭐 사실 비윤 쪽이 좀 더 좋긴 해.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근데 내가 비윤 싫어해가지고 비윤 다 떨어진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측이라고. 안 될 것 같아. 예, 김용태 왜 안 되냐면 4명을 뽑는데 1표씩 찍으면 비윤이 1명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표를 찍어버리면 다수파가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청년 최고는 1명 뽑으니까 장해찬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졸라 듣기 거북하네요. 그 밑에 나보고 하는 얘기죠. 단 한 번도 제대로 맞춰본 적 없음. 자, 오늘 퍼레이드를 벌려줄게. 펜코 인간들은 김수민은 예언 맨날 틀린다. 네, 자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좋아, 빠르게 가. 자,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예언 퍼레이드. 내가 맞춘 거. 자, 이건 전설이에요. 레전드. 이럴 때 화면이 빨리 떠야 되는데 빨리 띄워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피디님. 안 뜨나? 못 찾으셨나? 바로 다음에요. 펜코 자료화면 바로 다음에 오세훈, 박영선. 이거 내가 선거 6일 전에 맞춘 거예요. 한겨레 예언해줌이라는 프로에서 오세훈 내가 솔직히 오세훈 57.5까지 봤고 박영선 39.1이라고 봤는데 거기까지 얘기할 거 그냥 소수점까지. 자, 근데 뭐 인간적으로 소수점 뒤를 맞추면 오싹하잖아. 예, 맞췄잖아 이거. 내가 맨날 틀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선거, 이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죠. 내가 투표율도 맞췄어. 사전 투표율 21%, 20.54%, 0.46% 포인트나 틀렸네. 김수민 죽어야겠네. 0.46%나 포인트나 틀리고. 자, 그 다음에 끝나라고 알람 오네요. 자, 이거 제가 완전 맞춘 건 아니죠. 근데 세 사람 중에서는 제일 잘 맞췄어요. 그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죠. 펜코에서 나한테 지랄을 했습니다. 이준석, 홍준표 지지자들이 저한테 난리를 쳤어요. 뭐라고 했느냐? 홍준표가 당선이 되는 건데 김수민은 홍준표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예측한다고. 아니, 홍준표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홍준표는 안 된다고. 홍준표는 안 되는 거라고. 안 된다고요. 너는 홍준표가 된다고,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님이 괜히 어떤 방송 가가지고 이준석, 홍준표 지지자들 희망 고문을 해버린 거예요. 에? 홍준표는 못 이기는 거예요. 홍준표가 못 이기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없이 여론조사를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도 홍준표 치니까. 예? 지금 저 3명 중에는 내가 제일 잘 맞았잖아. 그죠? 제가 한 가지 많이 틀렸죠. 그 유승민과 원희룡 표를 너무 많이 계산했어. 예,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홍준표 표나 표차로 봤을 때는 내가 제일 비슷하잖아, 3명 중에. 예? 그런데 어떤 윤석열 지지자는 나보고 김수민은 홍준표가 된다고 예언했다고. 뭐가 들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나 진짜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냐, 정신과를 가야 되냐,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도대체. 화타를 불러야 돼 총체적으로. 자, 그 다음이요. 자, 요거 배종찬하고 나하고 붙은 거요. 배종찬 소장님 컴온 들어와. 아닌가? 그 다음 하여튼 사진 띄워주세요. 요거 내가 윤석열이 김종인하고 어떻게 될 거냐 요거 할 때 내가 계속 같이 갈 수 없을 것이다. 예, 맞췄잖아. 예? 소타임님 틀린 것은 없나요? 없을 리가 있나? 없을 리가 있나? 자, 다음 저보고 윤자랄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윤자랄보다는 김종인 자랄입니다. 김종인과 만날 생각은 없지만. 자, 이거는 그 배종찬 소장님 들어가 있는 사진이 혹시 지나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올 차례가 다가오나요? 네. 이미지가 아예 없습니다.
없다고요? 아, 지금 보내드리면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주시면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요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거 펜코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 되기 전에 경고했어요. 안티페미니즘 계속하면 이재명 싫어하는, 민주당 싫어하는 20대 여성들도 이재명한테 쏠릴 거라고 제가 2021년에 예언한 겁니다. 2021년 이준석 전 대표 되기 전에 마지막 줄에 보세요. 그거 아시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20대에서 진 거 아시죠? 예.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투표 더 많이 해. 졌어요. 20대 남성 결집시키다 20대 여성 홀랑 내줬어요. 20대 여성 이재명 싫어했습니다. 호감도 20%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막판에 20대 여성들이 윤석열 이준석 때문에 이재명이 뭐 선 열어 보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밀어줬잖아. 20대 여성들한테 밀어줘 버렸잖아. 근데 내 말대로 됐잖아. 20대 여성조차 국민의힘이 싫어서라도 민주당을 찍는다로 쏠릴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20대 여성은 민주당으로 표가 안 쏠릴 거라고. 그렇게 자존심을 긁어놓으면 우리가 이재명 못 찍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의당은 진정한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했어요. 대선 막판에 이재명으로 표 갈까 봐 정의당으로 흐트러 놓으려고. 그 말 들은 20대 여성이 그래? 정의당이 진정한 페미니즘이야?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재명 찍지 말고 정의당 찍어야겠네. 그럴까요? 야, 그러면 이재명 찍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이런 정치 기술 쪽은 별로 없죠. 그런 건 뭐 뻔히 보이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배종찬, 덤벼라 배종찬 투표율 예측했습니다. 대선 때. 대선 캠프라는 SBS 유튜브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덤벼라 배종찬 막 불었어요. 투표율 얼마 나오냐. 배종찬 보십시오. 여러분 저걸 보십시오. 배종찬 소장님의 저 군색한 모습을 보십시오. 예? 물음표 뭐야 이게. 다 불었는데 우리는 뭐 근거가 있어서 불었나? 다 불었는데 배종찬 뭐 하는 거예요. 물음표 끝까지 대답 안 했어. 예? 기권 더 나쁜 거예요. 틀린 것보다. 배종찬은 이 일로 여론조사계에서는 김수민보다 미치다. 김수민 77.7%. 최종 결과 얼마였죠? 77.1%였습니다. 김수민 가장 근사치였다. 예. 또 있나? 또 내 맞춘 거 남아있나? 그 다음 화면이 뭐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 대선 때 얘기했던 건데 지지율이 높으면 이기잖아요. 근데 비호감도가 너무 높으면 지지율이 이겨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대통령 돼가지고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건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지지율 50% 밑으로 바로 꺼진다고. 그렇게 됐죠? 네. 봤나? 아까 이름 뭐야? 아이디. 간줌? 잘 봐. 그리고 내가 이제 특집을 만들려고요. 각 커뮤니티를 밟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MLB 파크, 클리앙, 또 뭐 있나? 뭐지? 루리웹? 예. 또 뭐야? 뭐 있죠 또? 내가 각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캡처를 해가지고 밟겠습니다. 네, 자기들이 밟혔는지 모르겠지. 네, 혹시 그걸 퍼뜨려 주실 분 있으면 슬며시 커뮤니티에 올려서 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공습 경보 심플 블러드님 좋아 빠르게 갑자기 목소리 윤석열 목소리가 아닌데 홍준표 목소리예요. 네. 자 그리고 펜코 분들이 한번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 뭔 얘기냐면 펜코가 그나마 인정해주는 자유진영 국가들은 다 동성혼이나 파트너십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다. 펜코에는 중국 북한이 딱이다. 야 이분들 누구야? 뭐 이렇게 자기 객관적이야. 공은 허무가 아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 아이디도 좀 특이하네. 예. 자 펜코가 저는 이제 그냥 뭐 펜코 이런 걸 떠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요 맥락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고 이거는 요즘 세대의 특징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더 심했어 우리 때는. 근데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쪼잔해 보이니까
혹은 눈치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남성들도 기득권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이런 얘기들을 펜코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건데, 근데 펜코가 그러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리버럴 하냐? 페미니즘에 문제가 있으면 페미니즘의 대안이 돼야 되는데 리버럴 한가? 펜코는? 펜코 자유민주주의요? 윤석열도 자유민주주의는 나 아니라고 보는데.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찌질해 보이는 거? 찌질한 걸로 승부하는 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찌질한 걸로 승부하는 걸로 안 돼. 맥시멈이 트럼프요. 트럼프 본인이 찌질하다기보다는 지지층이 찌질하죠. 근데 잘 돼봐야 트럼프라니까. 예. 그래서 조금 고도화 시켜보세요. 뭐 정치적 입장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칭얼대듯이 가면 안 된다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몫을 줘야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떳떳하게 나서고 피해를 본 적은 있지만 피해자 정체성으로만 살지는 않겠다. 이런 선언들이 필요한데 다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얘기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대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약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튼 놈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한테 지지받아가지고 정당이 잘 될 수 없어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준 만평에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주세요. 한국일보 오늘 만평인데요. 나 저 웃기더라고. 김기현인데 김기현이 아니네. 윤석열이야. 예, 김기현에 윤석열 들어가 있어요. 그 천하람인데 이준석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 내가 황교안까지는 알겠어요. 황교안. 저거 내가 착각한 건가? 박근혜 얼굴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머리가 이렇게 된 게 박근혜 얼굴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황교안인가? 생짜 황교안인가? 황교안은? 아, 근데 안철수는 뭐예요? 안철수는 누구랑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안철수예요? 이건 난 모르겠어. 황교안은 황수관 박사 닮은데.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박사 황수관입니다. 네, 이거 다른 사람 목소리 같은데. MB인가? 네, MB는 황수관에서 좀 긁어줘야 됩니다. MB다. 뭐 이런 거죠. 안철수는 MB겠지. MB랑 얼굴 섞인 게 없는데. 네, 그래서 왼쪽에 그림 두 개는 잘 알겠는데 안철수, 황교안은 좀 미스테리입니다. 안철수는 아예 모르겠고 황교안은 박근혜랑 섞인 건가? 황교안은 무슨 박근혜 집에 가서 생일상을 차리고 자빠졌어. 박근혜는 받아주지도 않는데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왕년의 국무총리가. 자, 여기서 천하람 후보 쪽 안철수 한선교 같다. 그렇긴 하네요. 김태흠 의원도 좀 닮지 않았나요? 김태흠? 예, 눈망울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자,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포지션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무슨 김수겸이야. 슬램덩크의 김수겸처럼 감독 겸 선수로 뛰고 있는데 서포터로서 명확하게 좀 바꿔요. 그러니까 어차피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계라는 건 다 알아. 근데 지금 천하람의 그림자에 이준석이 자꾸 묻히고 천하람 후보 연설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다 이준석이 원고 써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프레임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고. 그리고 천직자지가 뭐요? 천직자지가 뭐냐고. 그 천하람 후보가 내세운 게 아니잖아. 본인이 사고 친 거 아니에요. 지지자가 이상한 거 만드는 거 그걸 왜 SNS에 올리냐고. 그럼 뭐 내리든지. 내리긴 했어? 예? 그거 왜 그래? 예? 그래서 이들 후보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 불러. 대표 경선 최고위원 누가 되나 빨리 부르세요. 네, 시간 2분. 시간 또 넘겼어. 1, 2분 드립니다. 아까 전에 군대 문제 20대 남성한테 심각한 거 아니냐고 하셨던데 이거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양성복무론자입니다. 양성복무 해야 됩니다. 여성들을 군복무에서 뺀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이거 가지고 제 생각에 동의 안 한다고 핏대 세울 생각은 없는데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징병을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양성이 군복무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김기현, 최고위원 조수진, 김재원, 민영삼, 김병민. 최강두사님은 김병민, 조수진, 정미경, 김용태까지 들어간다. 살짝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허은하로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준성맘이니까 그래도 한번 준성맘 찍어줄까? 물론 정미경 최고, 전 최고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조금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래서 김용태, 정미경 찍는 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 허은하 후보가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안철수는 천하람이 잡을 수도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봤거든요. 제가 천하람 2등 할 수도 있다. 안철수 또 3등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지금 현장 분위기가 물론 현장 분위기로 다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어제 우연하게 뭐 방송가를 오고 가다가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울산, 부산 그쪽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안철수 분위기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안철수는 어디서 표를 얻어야 되냐면 국민의힘의 오랜 당원인데 태극기 부대는 아니었던 사람들 있습니다. 전통 당원인데 강성 당원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래 지켜보고 야 총선에서 이기려면 대표가 대충 이런 이미지여야 해. 그리고 저렇게 사람을 쪼아대서 쓰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제법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경북에서 활동할 때 한나라당 당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자기도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당원들이 제법 또 계십니다. 민주당 쪽에도 지금 민주당 막 까고 있지만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전통 당원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안철수는 그 당원들을 좀 조직화해야 될 거예요. 천하람은 쉬워. 사실 천하람은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방해가 되고 있어요. 예, 이준석계라는 걸 이제 어지간히 알거든. 그러면은 이제 슬쩍 멋있게 빠져주는 게 묘미일 텐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예, 왜 은근히 지금 내기에 잘 응하고 있지 않네. 빨리 불어. 지금 다 익명으로 채팅하면서 왜 못 불어? 빨리 불어요. 끝내야 돼. 15분에 딱 끝내겠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오늘 내기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 저주를 내릴 수도 없고 이거. 자, 방송 끝나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